이 작품은 조선 세조시대 실존 인물 금빈 박씨를 모티브로 한 역사 기반 픽션입니다. 실제 기록에는 없는 인물과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 사실의 공백을 개연성 있는 허구로 채운 창작물입니다. 우물에서 건져 올린 시신의 손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부원 깊숙이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물은 차갑고 검었습니다. 여자의 옷자락이 수면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내관 이덕문이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습하는 손이 여자의 손목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놀이개였습니다. 이덕문은 그 자리에서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놀이개를 뽑아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세조의 침소에서 나온 여자. 천한 집안 출신으로 들어와 하룻밤 사이 후궁의 자리를 얻은 여자. 박씨의 것이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이름은 옥내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부원에서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 사고사. 이상 없음.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의 죽음이 조사를 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특히 그의 개유정난이 막 끝난 피냄새가 가시지 않은 1453년 겨울에는. 그러나 이덕문은 알았습니다. 우물 옆 돌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질질 끌려온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자는 헤엄을 칠 줄 알았습니다. 이덕문은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자신의 방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이개는 솜사이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만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옥내와 그가 처음 만난 건 새해 전이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이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관으로, 그녀는 침방 나인으로. 같은 방향에서 온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듯 두 사람은 그냥 알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도, 자주 마주치지 않았어도 그녀는 그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나인들 중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고 이덕문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옥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르쳐준 분이 계셨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덕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덕문은 옥내가 쓰던 방을 찾아갔습니다. 침방 나인 넷이 함께 쓰던 곳이었습니다. 옥내의 짐은 이미 치워진 뒤였습니다. 바닥에 먼지 한 줌, 벽 쪽 선반에 빈 그릇 하나. 이덕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문 옆 벽과 기둥 사이 틈새, 종이 한 장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꺼내 펼쳤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절반이 재가 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태우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남은 글자들은 뭉개지고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또렷하게 살아남은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덕문.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덕문은 서찰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해지는 쪽이 더 빨랐습니다. 옥례는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다 쓰지 못했거나 누군가에게 들켜 태워졌거나 어느 쪽이든 그녀는 죽기 전에 그를 생각했습니다. 이덕문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먼 쪽 등불 하나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덕문은 자신이 아주 조용한 함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느 방향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궁 안에서 죽음을 의심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가능했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직후의 궁은 숨이 낮았습니다. 단종을 밀어내고 세조가 즉위한 직후 그 거사에 공을 세운 자들이 궁 안팎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 궁에서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그 말의 주인은 다음 날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죄목은 나중에 붙었습니다. 형식은 먼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덕문은 그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찰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옥례가 그에게 전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이덕문이 먼저 들여다본 것은 내수사 장부였습니다. 그날 밤 후원 출입 기록. 이덕문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록은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시각보다 2시간 전에 옥례의 출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목적, 허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누군가 손이 닿았을 때만 생깁니다. 겨울 한밤중에 혼자 2시간, 물 기르러 간 사람이 2시간 걸린다는 기록입니다. 이덕문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친박 나인들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며칠 동안 그 근처를 지나다니며 들었습니다. 조각들이 모였습니다. 옥례가 죽기 열흘 전부터 뭔가 불안해 보였다는 것, 밥을 잘 먹지 않았다는 것, 어느 날 밤에는 혼자 먼 복도를 걷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박 씨가 처음 세조의 침소 앞에 선 날 밤 옥례는 침방에 없었다는 것. 이덕문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넓게 석 달 전 기록부터 박 씨가 세조 앞에 선 날보다 보름 전 원래 그 자리에 설 예정이었던 여자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취소 이유 질병. 그 여자는 궁 안 어딘가에 멀쩡히 있었습니다. 아팠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덕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은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여자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박 씨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기록 안에 가지런히 묻었습니다. 깔끔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궁에서 손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덕문은 품 안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불이 먹었습니다. 옥례는 무언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끝나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덕문이 박 씨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은 옥례가 죽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원 담 아래였습니다. 박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인지
무엇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덕문은 가까이 갔습니다. 추운 날 여기 계십니다. 박 씨가 돌아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했습니다. 눈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용건이 있으신 것이지요. 이덕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지나치는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덕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천안집 아이였습니다. 이 궁에 들어온 것이 살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압니다. 살아남기 위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박 씨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담 너머 먼 데로 갔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덕문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옥내 상궁을 아셨습니까?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박 씨의 몸이 아주 조금 경직됐습니다.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쥐고 있던 손가락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덕문은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덕문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서는 그의 등 뒤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낮게. 왜 그분 이름을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덕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덕문이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도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덕문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옥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내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덕문은 또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 날 아침 이덕문은 다시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찾아갔습니다. 후궁의 처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 씨가 나왔습니다. 그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덕문은 말했습니다. 봉상궁을 아시겠지요? 이번에는 박 씨의 몸이 굳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옥내 상궁을 침방으로 옮긴 것도 아시겠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시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옥내 상궁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까? 박 씨는 긴 시간 이덕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덕문은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절반의 대답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이덕문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 동쪽 담 아래 해 지고 한 시즌 후 이덕문은 그 쪽지를 오래 봤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자리에 갔습니다.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내 언니는 저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덕문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비 출신이었고 배경이 없었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옥내 언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상궁입니까? 박 씨의 눈이 내려갔습니다. 언니는 봉상궁의 눈에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봉상궁은 언니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일, 편지를 전달하는 일, 그리고 가끔 기록을 고치는 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그것이 저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세조마마 앞에 서던 날 밤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멎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덕문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언니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옥례는 봉 씨가 시킨 일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도구는 치워집니다. 이덕문은 봉 씨의 이름이 나온 뒤부터 장부를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사라지는 순서를 봤습니다. 봉 씨의 이름이 개입된 일들 뒤에는 반드시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 처소로 옮겨지거나 갑자기 병을 얻거나. 기록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덕문이 봉 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지나치는 내관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나인들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는 아이가 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내려놓고 갔습니다.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봉 씨가 이덕문에게 직접 말을 건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복도에서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봉 씨는 이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위협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내관. 이덕문이 멈췄습니다. 내 수사 장부를 여러 번 들여다봤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겠지요. 봉 씨는 잠깐 이덕문을 봤습니다. 이 궁에서 오래 살려면 봐야 할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덕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 씨가 지나쳤습니다. 옷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내관이 되시기를. 그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덕문은 그날 밤 결정해야 했습니다. 봉 씨는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물러서면 살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발하면 죽었습니다. 봉 씨 뒤에 있는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계유정난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궁에서 그 공신들과 연결된 여자를 혼자 건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질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옥내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묻혔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채로, 사고사 한 줄로, 영원히. 이덕무는 소매 안에 서찰을 꺼냈습니다. 반쯤 탄 종이, 남은 글자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옥내가 끝내 쓰지 못한 문장. 이덕무는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덕무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찰을 꺼내 옥내가 쓰지 못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옥내가 알았던 것들, 기록에서 지워진 것들, 그날 밤 후원에 누가 있었는지 혼자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발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이덕무는 완성된 서찰을 들고 내수사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쌓인 선반, 사람들이 손대지 않는 곳, 먼지가 쌓인 곳, 장부 15번째 조. 그는 서찰을 반으로 접어 장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깊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없어지지 않도록. 봉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밀려났던 여자는 조용히 궁에서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 씨는 후궁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궁 안에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덕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궁에서 내관으로 일했습니다. 봉 씨와 마주치면 눈을 내렸습니다. 봉 씨도 더 이상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래였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이덕무는 후원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돌바닥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 우물이 그날과 같은 우물이라는 것을 이덕무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궁은 몰랐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덕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에 금빈 박 씨의 이름은 몇 줄 남아 있습니다. 후궁에 봉해졌다는 기록, 덕원군을 낳았다는 기록, 그리고 세조의 곁에서 살다 떠났다는 기록. 출신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옥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덕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날 밤 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없습니다. 궁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 정조 시대의 사관 하나가 내수사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장부 사이에서 반쯤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딱 한 줄 남아 있습니다. 세조 초년의 것으로 보이는 서찰을 장부 사이에서 발견하였으나 필자 미상이요. 내용이 불온하여 봉해두었다. 그 서찰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봉해진 것이 다시 열렸는지도. 이덕무는 바랐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읽기를.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